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말에 에브리띵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딱 하나가 못 오르고 있는 시장이 있으니 바로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향후에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면 또 웃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관련한 시장 이야기 퍼즈의 이현우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오늘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혼돈 그 자체? 혼돈 그 자체. 예, 혼돈. 네. 혼돈의 주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원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산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소외받았던 게 이제 그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굉장히 큰 공포감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혼돈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기존 패턴대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깨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그 이제 요 차트를 보면은 요게 봉 하나가 1년이거든요. 봉 하나가 1년인데 보면은 녹색이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인데 음봉 한 다음에 양봉 3개, 음봉 한 다음에 양봉 3개, 음봉 한 다음에 양봉 3개 해서 요봉까지가 원래 양봉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빨간색이어가지고 요런 것부터 일단 깨지기 시작해서 사실 이제 반감기 패턴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고점을 찍었어야 됐고 그리고 요러한 그 뭐 사실 거시경제나 이런 걸 좀 제외하고 코인 내부의 요 패턴들만 봐도 사실 올랐어야 됐는데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요런 코인 내부의 사정 말고 이제 거시경제나 이런 걸 봐도 사실 나쁠 건 없거든요. 네, 다 거시경제도 나빴으면 사실 뭐 미국 주식도 다 떨어졌었어야 됐죠. 근데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에 ETF 수급 또 뭐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한 해라고 치면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같은 트레저리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고 계속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사실 올 한 해만 해도 뭐 3번, 4번 정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런 상황인데 요 코인만 이렇게 되니까 진짜 약간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이거 지금 이게 수요와 공급대로 안 가는데 이거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수요와 공급이 깨지는 거 아니야? 예, 아니면 뭐 코인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조금 힘들고 네,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정의해보자면 혼돈 그 자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주식시장 중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좀 동행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늘 그래 왔어서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나스닥이 올라가면 요거 이제 같이 또 수렴할 것이다. 항상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대체 어디까지 벌어지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만들곤 합니다. 지금처럼의 디커플링의 흐름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어떻게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은 같이 간다기보다는 네. 그냥 타이밍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비트코인은 원래 전통적으로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이랑 좀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러셀 2000. 네, 그래서 해당 자료 갖고 와갔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래는 러셀 2000이고요.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네. 해서 러셀 2000이 큰 조정을 받고 네. 요 상단선을 그 지난번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인데 이걸 제가 세로선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네, 그럼 그 타이밍에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러셀 2000도 같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2016년도 11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러셀 2000이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해서 그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러셀 2000이 같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 이유가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똑같다라는 건 저희가 금리? 이제 네, 그렇죠. 그 결국에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이 그 미국 주식 중에 1001위부터 3000위까지인가? 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소형주들인 거잖아요. 그 크기가 크지 않은 주식들을 어쨌든 모아놓은 건데, 근데 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보다는 얼마나 많이 돈이 풀려 있느냐,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돈이 걷어들여지고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사실 살펴보면은 막 이렇게 와인잔 같은 거 쌓아놓고 위에서부터 술 따르면은 넘쳐서 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사실 러셀 2000은 맨 위에 있는 건 M7 같은 뭐 금은 같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러셀 2000은 맨 아래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 한 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경신하면서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러셀 2000은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만큼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러셀 2000이 어쨌든 고점을 경신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최근 들어서 러셀 2000이 고점을 경신했고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비트코인도 이제 곧 큰 상승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도 좀 말라붙었던 자금이, 그러니까 M2는 많이 풀려 있지만 뭐 최근에 뭐 이게 셧다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좀 경색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러셀 2000까지 고점을 경신한 거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는 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저도 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과의 커플링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게 지수가 어떻게 됐던 커플링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곧 비트코인이 좀 메꿔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연말 연초에 대외 변수를 좀 점검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시장에 있어서의 뷰를 진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될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연말 연초에 가장 투심을 자극시킬 만한 요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요번에 그 FOMC 할 때 점도표를 봤을 때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혹은 두 번,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자주 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이게 두 번 이상으로 더 많이 하게 될지 네. 그런 상황이 놓여지려면 경기가 박살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경기가 박살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인플레이션 CPI 지수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잘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트럼프가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이제 원래 좀 의도했던 것들 중에서 딱 당선이 됐을 때 얘기했던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크게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뭐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든가, 안 그러면 뭐 국방비 같은 경우에 좀 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부담을 좀 더 늘리겠다라든가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있었던 게 결국에는 약달러였거든요. 달러의 달러 인덱스를 좀 낮추겠다. 네. 그래서 이제 수입 수출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하겠다였는데 저는 어쨌든 그러한 것 때문에 관세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관세를 했을 때는 갑자기 쟤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 공장 같은 것도 많이 유치시켰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국방비,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 국방비를 높이게 했고, 근데 금리 인하를 사실 못 시켰던 건 결국 파월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월이 이제 곧 교체가 되고 그다음 연준 의장 후임을 또 지정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금리 인하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지금 사실 글로벌 M2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높아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빨간색은 올라가고, 빨간색이 글로벌 M2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요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글로벌 M2는 계속 올라가고 요 비트코인에 떨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돈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만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요거는 위에가 비트코인 가격이고 아래가 달러 인덱스인데 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들어서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랐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했거나 안 그러면 어쨌든 경제 위기 아니냐, AI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그 기업을 투자하자. 그러니까 AI 버블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가장 늦게 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는 M2가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한 상태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요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이제 못 하거든요. 너무 많이 금리 인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만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 요게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 가장 베스트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좌지우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아쉬웠던 건 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미국 쪽에서 2번이나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인 시장은 별로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투심의 자극이 나타날 만한 요인이다. 저는 사실 조금 약간 기대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저는 결국엔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했던 최근에 연말에 했던 금리 인하 했던 기간에는 달러가 오히려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이 오른다 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사실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게 작동해야지만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최근 기관 자금이 꽤 많이 이탈이 됐어요. 이제 ETF 시장을 통해서 기관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탈은 굉장히 또 시장에서의 수급 요건을 안 좋게 만드는 상황인데 연초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유입이 좀 될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네, 해서 일단은 그 연말에 사실 이번 달에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ETF 자금이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비교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12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갖고 왔던 게 왼쪽이었고 이 왼쪽이 이제 그 ETF 안으로 유입되는 요 자금이에요. 근데 왼쪽이고 오른쪽이 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서 딱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진 건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냥 조금 빠졌다. 예, 근데 아무래도 뭐 기사 같은 게 자극적으로 나니까 뭐 며칠 연속으로 유출, 뭐 얼마 유출, 금액으로만 보면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니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과정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요 정도 기울기로 들어오는 건 전 언제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로만 따졌을 때, 올 한 해가 시작이 요때였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만 따졌을 때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현물 ETF로 유입은 됐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그럼 어느 정도 요 세력에 좀 손바뀜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유입은 제 생각에는 뭐 자금 사정이 조금만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조금만 보인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유입돼 수급이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뭘로 혹시 우리가 좀 시그널이나 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시기는 저도 잘 못 맞춰서. 아니 왜냐면 사실 연말에 알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좀 불장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 연말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근데 뭐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이게 또 약간 연초로 이연이 된 건지 왜 그러는 거죠?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뒤에서 준비한 거긴 한데 먼저 물어보셔가지고 네.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알트 불장은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한두 달 뒤에 옵니다. 늘 그래 왔었죠. 네. 근데 요번에 어쨌든 비트코인이 어쨌든 10월 10일 정도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면 시즌 끝이에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어도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는데, 반등을 할 때도 알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비트코인만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친다면, 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떨어지는데 내 알트만 오른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긴 해요. 예, 그래서 알트코인 가지신 분들, 저도 알트코인 비중이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데,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비트코인을 좀 응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급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과연 1월 효과를 맞물려서 좀 올 거라는 기대감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과연 2026년에 가상자산 시장 쪽에는 1월 효과가 얼마나 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기대는 하십니까? 1월 달에. 저요?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저는 코인 투자하면서 1월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아마 뭐 주식 쪽에 많이 있는 얘기가 네, 아닐까 네.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요번에 코인도 이제 현물 ETF나 이런 것 때문에 제도권에 어느 정도 왔다라고 하니까 같이 이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1월 효과보다도 1월에 어쨌든 오르면 중요해지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이제 반감기 패턴대로라고 하면은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고점이 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감기 패턴이 4년 정도로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한 1월 정도까지만 비트코인 고점이 와도 반감기 패턴이 깨진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런 상황, 반감기 패턴이 확실히 깨졌다라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라고 치면은 다음번 사이클에 개미들이 대처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는 왠지 아슬아슬하게 걸쳐놓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반감기 기점으로 거꾸로 지난번 고점을 계산해봤을 때는 뭐 이제 뭐 950일, 890일, 뭐 900일 요 정도 됐다가 요번에는 이제 한 800일 정도만 돼도 한 반감기 패턴이 지켜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서, 네. 만약에 1월 안에 어쨌든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만약에 오른다면 반감기 패턴을 지켜주면서 어쨌든 이번 시즌이 좀 끝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요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만약에 1월 달까지 해도 약간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반감기 패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좀 1월 가격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하락장이냐 상승장이 남았냐를 어쨌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걱정들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하면 다 끝납니다. 고점을 경신하는데 하락장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점을 저는 뭐 적어도 1분기 안에는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한 1, 2, 3월 안에는 충분히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1월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줘야 네, 좀 하락장이 어느 정도 하락장이 아니고 여전히 상승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으니까 1월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코인 시장이 이렇게 불장을 보이고 또 고점을 경신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요것도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네. 그 요거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 그 경로군요. 네, 해서 빨간색 세로선이 금리 인상, 파란색 세로선이 금리 인하예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완전 제로 금리였었고, 그 다음에
제로금리 이후에 뭐 금리 인상을 좀 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완전 제로에서 그냥 1% 오른 거에 가까웠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본격 하락장일 때는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때는 금리 인하인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꺼번에 150bp를 내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파란색 줄이 이렇게 그어져야만 맞는 약간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하락장에도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인 거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친다면 충분히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결국에 또 금리 인하.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데 하락장이었던 적은 없어요. 이게 네. 우리가 기준금리 이야기하는 거 말고 최근에는 이제 실질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금리가 떨어지지 않아도 기준금리의 인하 기조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좋은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게 결국엔 달러 인덱스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달러 인덱스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의 이유도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떨어지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떨어지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 뭐 찾자면 천차만별이고, 네. 올라가는 이유도 찾자면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어쨌든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는 좀 제외하고, 예, 제가 뭐 금리 인하를 시킨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없는 변수들을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어쨌든 금리 하락장이려면 계속 금리 인상이라는 요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된다.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었다. 네. 근데 내년엔 적어도 금리 인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연말까지 가면 전 또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상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걸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혼돈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거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모든 자산은 결국엔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저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결국엔 키 맞추기를 하거나,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변수가 과연 있을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이거는 결국에는 다 털어내고,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결국에는 키 맞추기를 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그 두 개를 곰곰이 고민해 보셔서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손절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